자, 67페이지 도형을 그리는데 지금 이렇게 그렸던 것들 다 여기 따라하기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 동영상을 참고할 친구들은 동영상 참고하고 그리고 거기 따라하기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럼 67페이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새로 만들기. 자, 블랭크로 확인. 자, 그리고 시작에 모델링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뷰에 삽입에 데이텀 좌표계. 자, 클릭. 좌표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자, 여기 도면을 보니까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정면도와 측면도에 해당하는 도면들은 여기 그 단면도가 되겠죠. 단면도. 자, 어쨌든 우리가 그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 정보는 나와 있으니까, 자, 먼저 얘는 우리 어떤 그 평면에서 그려주면 좋을까요? 평면에서. 자, 평면이면 어떤 평면? 자, 먼저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XY 평면에서 먼저 그려주면 되겠죠? XY 평면 확인. 자,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계가 중앙에 있으면, 이 도형의 중앙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직사각형 명령으로 점 두 개 선택을 해서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안쪽에도 사각형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어차피 우리 치수 맞출 거니까 지금은 상관없겠죠. 자,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은 자, 중심점을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원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원 그리고 사각형 두 개. 자, 이제 치수를 좀 부여를 하는데, 자, 먼저 원에 대한 치수는 50파이 50파이가 되겠고요. 자, 이제 바깥에 있는 사각형. 자,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 120, 전체 치수 120, 자, 안쪽에 60. 자, 그리고 전체 치수 120에 높이 값이 60.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전체 치수와 그리고 이 축과의 거리, X축 그리고 Y축에 대한 축과의 거리, 자, 이런 것들 지정을 해주면, 자, 정확히 중앙에 위치시킬 수 있겠죠. 가운데 있는 안쪽에 있는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가로치수는 70이에요. 70. 자, 얘는 정사각형 아니에요. 자, 70. 자, 그리고 한쪽으로는 35. 안 보이지? 자, Y축과 이 선의 거리값 35. 자, 그리고 세로 치수가 80이에요. 80. 그리고 X축과의 거리값이 40. 자, 치수를 맞춰보세요.
자, 치수 부여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자,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요.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가운데에 있는 사각형 있죠? 안쪽에 있는 사각형. 사각형의 중간점. 각 네 변의 중간점에 자, 치수는 여기가 직경이 얼마야? 자, 그냥 나중에 치수 부여하자고요. 자, 대신에 이 원과 이렇게 접하게는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접하게 그리지 말고요. 자, 원을 작게 그리세요. 작게. 어차피 치수 나중에 주면 되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변에 중간점을 잡아서 원을 그리는데 주의할 거는 여기에 이렇게 그리다 보면 접함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아예 조그맣게 그리세요. 자, 이제 이렇게 그려졌으면 치수를 주면 되겠죠. 여기가 8이니까 R8이니까 16파이가 되겠네요. 16파이. 자, 이제 이렇게 그려졌으면 여기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면 되겠죠. 자, 필요 없는 부분들. 자, 여기서 이 선 가운데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안쪽, 사각형 안쪽에 있는 원호.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잘라내기로 자르기를 할 거예요. 자, 자르기, 빠른 트리밍.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자르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완전 구속 상태로 바뀌는데, 완전 구속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왜 자르니까, 아이고, 자, 왜 잘라내기를 했더니, 빠른 트리밍을 했더니,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그 규정되지 않은 치수가 이렇게 생길까요? 왜 이렇게 생길까? 구속을 주라고? 구속이 줬었는데, 가운데 점으로 우리가 그렸기 때문에 구속이 줬었는데, 알고 있으라고? 자, 그거보다는, 자, 이 선에, 아까 이 가로선 있었죠? 선의 중간점을 잡았죠? 근데 중간점을 잡은 그 선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위치가 완전 구속 상태에서 해제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얘네들 뭐 이렇게 자꾸 이동시킬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동시킬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뭐 여기서 더 다른 스케치를 뭐 이런 원호를 기준해서 어떤 스케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구속 조건을 주는 게 맞아요. 자, 구속 조건을 주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자, 치수 구속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 원호와, 자, 이 부분의 거리, 자, 이렇게 주면은 돼요. 이 원호의 중심점과 이 선까지의 거리, 혹은 뭐 여기 있는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구속 조건, 그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준다든지. 자, 예를 들어,
자, 곡선상의 점 먼저 x축을 기준해서 이 원호의 중간점을 이렇게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원점 구속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수를 준다든지 혹은 구속 조건을 준다든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스케치 종료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완전 구속 상태로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스케치 종료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스케치 종료를 한번 해보세요. 자, 반지름 6자리.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왜냐면 자, 여기서 아까는 우리가 여기 그 6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 못따기까지 다 줬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이 도형은 아니지만 돌출했을 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 목선으로. 자, 돌출했을 때 옵셋이라든지 혹은 9배, 자, 이 경사가 이렇게 지는, 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도형은 아니지만. 자, 그럴 때는 이런 못따기라든지 혹은 못깎기, 이런 부분들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작업을 해주고, 돌출이라는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그 못따기를 못깎기나, 자, 블렌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돌출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볼게요. 돌출 하는 것들은 재설정을 먼저 눌러줘야겠죠. 재설정 눌러주고, 자, 곡선 추정이 아니라, 곡선 규칙에서 곡선 추정이 아니라 연결된 곡선으로, 자, 먼저 바깥에 있는 삼각형. 자, 바깥에 있는 삼각형은 높이가 10mm예요. 10mm.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삼각형만 돌출시킬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용을 눌러서 계속 명령을 지속시켜 줘야겠죠. 적용.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선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선택이 안 돼요. 선택하는 방법은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선택하는 방법, 혹은 자, 이 상태에서는 MB3 버튼을 꾹 눌러서, 자, 여기 정적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고, 자, 그럼 이제 스케치가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해서 돌출을 시키는데, 자, 돌출 높이는 얼마를 주면 좋을까요? 30. 자, 얘는, 자, 높이 값을 한 50을 주세요. 50. 자, 50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쭉 당겨 주세요. 어차피 이게 그 위에 있는 부분은 그 잘려 나가야 되니까, 자, 쭉 당겨 주세요.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 이 부울에서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결합을 먼저 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음으로 놓고, 부울에는 없음으로 놓고, 적용. 자, 또 하나 돌출시켜야죠. 또 하나 돌출시키는데, 이 가운데 있는 원은 정확한 높이로, 자, 얘는 40만큼 해주면 되겠죠. 40만큼. 자, 그리고 부울에서 결합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는 바디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아까 내가 이 그 두 번째 있는 객체, 이 객체는 결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얘와 이 바닥에 있는 사각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객체 말고 첫 번째 객체인 이 사각형과 결합을 시킬 거예요. 이 지금 원통을. 자, 다시 한번. 자, 곡선 선택할 때 먼저 이 원을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원을 선택할 때 먼저 이 원을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원을 선택할 때 먼저 이 사각형과 결합을 시킬 거예요. 이 지금 원을 원통을. 자, 곡선 선택할 때 먼저 이 원을 선택을 했는데, 자, 곡선 선택할 때 먼저 이 원을 선택을 했는데, 자,
자, 재설정 다시 누르고요. 곡선 추정이 아니라 연결된 곡선. 자, 그리고 원만. 자, 원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원 선택하고, 자, 거리값은 40만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부울에서 여기가 결합이 되어야겠죠. 결합인데 객체가 지금 두 개예요. 두 번째 그 돌출시킨 객체와 첫 번째 돌출시켰던 이 사각형. 자, 이 두 번째 이 사각형은 두 번째 객체는 조금 있다가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울에서 우리가 이 작업을 안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 원통은 이 바깥에 있는 객체, 바깥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자, 바디 선택 1로 나와야 돼요. 1.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뭐죠? 여기가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확인 눌러서 이제 명령을 종료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그 음영 처리하는데 모서리까지 표시하면, 자, 지금은 이 두 번째 가운데 객체와 원통과 결합한 이 객체가 따로따로 지금 존재를 해요. 자, 이 바닥에 있는 이 사각형 있죠? 사각형과 원통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자, 제가 볼게요. 자, 지금 이 원통은 제가 정확한 높이 40만큼 높였고, 자, 그리고 이 객체는 제가 쭉 그 크게 돌출을 시켰기 때문에 원통은 지금 안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풀다운 메뉴 편집에, 자, 표시 및 숨기기 있죠, 숨기기. 자, 숨기기 클릭해주고, 자, 객체를 바닥에 있는 사각형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객체만 남죠.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작업도 해봤는데, 자, 다시 한번 그 표시를 해볼게요.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자, 표시. 지금은 숨기기 했고요. 표시에서, 자, 표시에서 보니까 사각형과 원통 결합이 된, 자, 이 객체가 나타나죠. 자,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여기 나타나요. 자, 이렇게 숨기는 방법이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 혹은 자, 여기 단축키가 있었죠. 단축키가 컨트롤 W 혹은 컨트롤 B. 자, 컨트롤 W 우리 사용해 봤는데, 그죠? 컨트롤 W. 자, 여기서 솔리드 바디, 팟셋 바디, 솔리드 바디 마이너스 해주면 다 숨겨지죠. 자, 그리고 스케치도 마이너스 하면 숨겨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이 객체 있죠. 이 객체는 지금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제가 숨기려고 해요. 그럼 이 방법은 안 되겠죠. 자, 다시 스케치도 그냥 일단 표시를 해보세요. 스케치 표시를 하고 닫기.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리소스 바가 있어요. 리소스 바에 위에서 세 번째 파트 탐색기에서, 자, 여기 일단 고정 클릭해서, 자, 여기 돌출 2, 3, 4가 있어요. 저는, 자, 여러분들 번호가 여러분들도 2, 3, 4로 돼 있나요? 자, 지금 우리가 이 화면에서 스케치가 필요 없죠? 스케치가. 자, 그러면 얘를 삭제하는 건 아니에요. 삭제하면 얘네들 다 없어져요. 자,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체크된 부분. 자, 혹시 여기 그 파트 탐색기가 저처럼 안 보이는 친구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있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는 지금 파트 탐색기를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얘는 이 객체를 기준하는 거고, 자, 이 그 돌출 4와 돌출 2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객체예요. 자, 그러니까 원통과 이 사각형은 한 개의 객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관된 객체들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그런 방법인데,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처음에 쓰기는 좀 불편해요.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그 파트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타임 스탬프 순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타임 스탬프 순서. 자, 지금 이 상태가 타임 스탬프 순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좌표계 생성시켰고요. 스케치했고, 자, 두 번째 돌출했고, 세 번째 돌출했고, 네 번째 돌출했고. 자, 이 순서대로 돼 있죠. 아무래도 처음에 하기에는 이 순서가 좀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부분들을 숨기는데 어떻게 숨기냐면, 여기 있는 스케치, 두 번째 있는 스케치를 클릭해주면, 자, 다 없어져요. 자, 그런데 스케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돌출이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숨겨지는 거예요. 숨겨지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돌출 2, 3, 4번 중에 돌출 몇 번? 3번. 3번만. 자, 이렇게도 우리가 숨길 수가 있어요. 자, 돌출 2번, 3번. 아, 참, 2번, 3번은 얘네들 같이 보이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파트 탐색기에서도 숨기거나 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파트 탐색기에서는 스케치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기는 좀 어렵죠. 자, 어쨌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풀다운 메뉴 편집의 표시 및 숨기기에 숨기기 선택을 해서, 자, 스케치도 선택해주고, 자, 여기서는 다 그 표시를 해볼게요. 파트 탐색기에서. 자, 그러면 좋은 방법은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숨기기 클릭해서 필요 없는 그 숨기고자 하는 객체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스케치도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케치와, 자, 우리가 불필요한, 지금 작업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숨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타내는 거는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표시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 나타내주면 되겠죠, 나중에. 자, 지금은 이 객체만. 자, 여기 그 교재에는 선을 그려서 이거를 회전을 시키는, 자, 그런 그 방법을 쓰는데, 자, 그 방법도 있지만, 자,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 방법은 지금 그 회전이라는 명령하고는 조금 그 거리가 있어요. 회전의 명령은 아닌데, 자, 먼저 풀다운 메뉴 삽입에 특징 영상 설계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이 단원, 회전이라는 단원 끝나고 특징 영상 설계를 들어가는데, 자, 바로 특징 영상 설계에, 자, 여기 돌출 회전이라는 명령, 우리가 지금 쓰는 명령이 들어가 있죠. 거기 말고도 블럭, 원통, 원뿔, 구, 자, 이렇게 여러가지 도형들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렸던 이 바닥면의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블럭이라는 명령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은 사용할 건 아니고, 자, 지금 사용할 명령은 구라는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회전 명령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구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자, 구의 유형은 자, 중심점과 직경 사용을 해보고요. 자, 중심점을 지정하는데, 우리가 화면상에서 지정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좋은데 화면상에 지정할 수 있는 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점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이 그 버튼, 자, 여기에 점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자,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버튼을 우리가 클릭하면 좌표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점 다이얼로그 클릭하고, 자, X축과 Y축은 그대로 둬요. XC, YC는 그대로 두는데 ZC만, 자, 여기를 얼마를 주면 되나? 자, 30을 뺀 마이너스 190. 마이너스 190. 자, 마이너스 190을 한번 줘보세요. 자, 190을 주고 여기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직경을 440을 주는 거예요. 440. 응? 여기 점 다이얼로그에서 X, Y는 그대로 두고 Z만 마이너스 190. 추정점.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 지정할 수 있는 점이 없으니까 추정점 두고, 자, 여기 190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형은 우리가 어떤 점을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자, 이걸 사용하는데 점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90 확인. 자, 그리고 직경은 440. 자, 440.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부울에서 교차로 해보세요. 교차. 자, 근데 저는 그냥 없음이라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차로 놓고요. 자, 저는 없음으로 놓고 확인.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자, 이 위에 있는 부분 없어졌고, 그리고 이 원통 없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원이 이렇게 그려졌죠? 원이 그려졌는데, 자, 저는 여기를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교차로, 자, 이 객체와 이 객체를 교차시키겠다. 확인 눌러주면,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필요한 부분, 그 교차되는 부분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위에 면이었어요. 이 위에 면이 동그랗게 R220인 원이 필요해서,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되돌리기에서, 자, 이렇게 구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회전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되돌리기 하세요. 되돌리기 하고 다시 한번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이번에는, 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XZ 평면을 사용을 할게요. XZ 평면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확인. 자, XZ 평면 선택했죠. 자, 이제 원호, 자, 원호 선택을 해주고, 자, 점을 지정을 하는데 화면상에 저처럼, 자,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그리고 여기를 세 번째. 자, 이렇게 차례로 클릭을 해보세요.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를 먼저 클릭하든 첫 번째를 먼저 클릭하든, 자, 얘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원호가 그려질 수 있도록, 자, 원호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치수는 대략적으로 한 220에 맞게 비슷하게, 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클릭해주고 대략적 220 정도 나오게, 한 200에 가깝게, 자, 클릭해주면, 자, 이제 치수를 줘야죠.
치수 주는데 반지름은 220. 자, 220. 자, 그리고 높이 값이 있어요. x축과 이 원호의 높이 값. 자, 여기는 높이 값은 얼마를 줘야 되나? 자, 30을 줘야겠네요. 30을 주고요. 자, 30을 줬고요. 왜 이해 안 가요? 자, 30. 자, 그리고 나서 치수는 이제 종료를 하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구속 조건. 구속 조건을 주는데 구속 조건의 종류는 곡선상의 점. 곡선상의 점이고 먼저 구속할 객체는 자, y축이 되겠어요. y축 선택해주고 다음 스텝 구속할 대상 클릭해주고 이 원호의 중심 이 그 치수가 시작되는 부분 있죠. 바로 원호의 중심이 돼요. 원호의 중심 클릭해서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y축과. 자, 여기 이 길이값 있죠. 양쪽에 있는 길이값. 자, 이 길이값은 이 객체보다만 크면 돼요. 길이값은 크게 상관없어요. 이 객체보다만 크면 돼요. 자, 지금 이 원호의 중심이 이 원호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이 y축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약간 틀어져 있어. 자, 정확히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일치시키는 방법이 또 이런 방법도 있죠. 자, 먼저 그 구속 조건부터 구속 조건을 주는데 구속 조건은 여기 있는 두 번째 곡선상의 점. 자, 곡선상의 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속할 지오메트리, 구속할 객체에서는 먼저 기준이 되는 y축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냥 클릭하고 여기를 또 클릭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음 스텝으로 넘겨야 돼요. 구속할 객체. 자, 그렇지. 기준이 되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구속할 대상. 자, 클릭해주면 이제 정확히 일치를 하죠. 자, 근데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치수를 주는 거예요. 치수.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치수를 y축과 이 원호의 수직거리 아니 이제 자, 이 거리값을 지금 0.09로 되어 있는데 아니 0.9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0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어쨌든 치수를 0을 주거나 혹은 구속 조건으로 구속을 주거나 자, 이렇게 구속이 다 끝났으면 스케치 종료. 자, 이제 이 그 객체를 지금 생성시켰던 객체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 먼저 곡선은 자, 이 객체가 되겠죠. 곡선 선택해주고 자, 선택이 다 끝났으면 벡터 지정. 벡터 지정은 x축. 자, x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객체는 우리가 필요한 객체가 아니에요. 이런 객체는. 자, 그래서 여기 점 지정이 있어요. 점 지정. 자, 점 지정을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 값이 마이너스 190 z 값이 마이너스 190 자,
지금 여기 기준값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 원호의 반지름 값이 220이죠. 자, 그럼 여기 기준값에서 여기까지 30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190. 자,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기준점 여기를 잡았더니 얘가 이렇게 회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호의 중심점에서 회전을 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처음에 봤던 그 R448짜리 9, 448짜리 9, 그 448짜리, 자, 그러니까 R이면 220이 되는 거죠. 자, 그 객체도 여기 190에서 중심점이 190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자, 회전 객체 선택해주고, 벡터는 x축. 자, 내가 지금 중심점을, 기준점을, 여기 점 지정에서 기준점을 여기를 잡는다면 얘가 객체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기준점을 마이너스 190으로 잡으면, 자, 큰 원이 그려지겠죠. 자, 마이너스 190.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이 객체와, 그러니까 지금 이 반지름이 지정이 되어야 이 원호의 이 그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원호가 이렇게 그 값을 이루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얘가 솔리드 상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교차, 아까 했던 교차로 해주면 되겠죠. 교차 확인. 자, 혹은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회전해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여기가 시트 바디로 놓고, 자, 그리고 여기는 굳이 또 이렇게까지 360도까지 할 필요 없겠죠. 자,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360도 해야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시트 바디로 놓고 여기를 또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솔리드로 놓고 교차.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이거를 꼭 이렇게 회전으로 해야 되나요? 자, 이 방법이 아니라, 회전이 아니라 얘를 돌출시키면 안 되나요? 돌출시켜서, 자, 돌출시켜서 잘라내면, 자,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R120, 아니 R220 원호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자, 그죠? 자, 여기서 봤을 때 R220 나오는데요. 돌출시켜서.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땐 그게 돼요.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땐 일자죠. 내가 자, 돌출을 시키면 여기서는 이렇게 라운드가 되지만 여기서 봤을 땐 일자예요. 근데 여기 도면에 보니까 측면도에도 R220이라는 원호가 있죠. 얘는 구의 형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돌출이라는 명령은 아니고요.
회전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줘야지 정면에서 봤을 때도 R220짜리 원호가 나오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 이렇게 나오는 원호가 생성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자 먼저 표시 아까 우리 숨겨놨던 거 표시해야죠. 표시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표시 자 그래서 객체 선택해서 자 이제 결합시켜주면 되겠죠. 먼저 여기 있는 스케치는 좀 숨겨볼게요. 자 컨트롤 B 자 그리고 객체 선택해주고 확인. 자 아니 또 이 방법도 있죠. 객체 그냥 선택해서 여기 숨기기가 있죠. 그냥 우리가 자 명령 실행 안하고 객체 이 스케치 상태에 스케치를 클릭해주면 여기 숨기기가 있죠. 자 이런 방법 사용해도 되겠죠. 자 이제 결합 자 결합 명령으로 결합 명령으로 객체 선택해주고 바깥쪽에 그 안쪽에 있는 객체 또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자 꼭 결합을 해야 돼요. 얘네들 결합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 하나가 더 남았죠. 어떤 작업? 블렌딩 처리해줘야죠. 자 블렌딩 모서리 블렌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R2 그리고 R6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R6짜리 작업을 해볼게요. 반경 1에 자 6이라고 입력하고요. 6이라고 입력하고 여기 모서리 부분들을 자 모서리 부분들을 클릭 자 여기도 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자 이렇게 지금 그 음영 처리가 된 상태에서는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그 모서리 부분들을 그 우리가 클릭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클릭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를 정적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으면 이런 모서리들이 보여요. 그럼 우리가 클릭하기가 편하죠.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 이쪽 부분도 안 나왔네. 자 이쪽 부분도 이 모서리 부분도 그냥 6이라고 하죠. 다 이쪽 부분들도 6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총 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8개 자 12개가 되어야겠죠.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네 부분 각각의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값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같이 6으로 줬어요. 자 그럼 총 12개가 선택이 되어야겠죠. 자 이제 저기 그 표시가 있네요. 지시되지 않은 R은 4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이건 지금 6이라고 했으니까 놓고 자 위쪽 여기 이쪽 부분은 필렛이 되어 있는데 자 값이 없죠. 근데 거기 그 지시 없는 필렛 R4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바닥면은 2가 되겠고 자 그럼 6, 4, 2 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적용 누르고 또 이렇게 클릭해주고 하는데 자 이 방법이 있어요. 여기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자 여기 있는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위에 새 세트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새 세트 추가 자 여기를 클릭해주고요. 그랬더니 반경 6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반경 1 자 해가지고 6mm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자 4mm로 주는 거예요. 4
자, 그리고 필요한 부분 클릭해주고. 자, 여기도 세 세트 추가를 눌러서 세 세트 추가. 자, 그리고 이번에는 2를 주고, 자, 바닥면에 있는 이런 모서리 부분들. 자, 근데 이 바닥면은 이거를 옆에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하고 나서 하면 좀 더 편한데. 자, 어쨌든 바닥면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도 있네요. 여기 이쪽 부분.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작업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하는데, 자, 여기는 제가 위에면은 클릭을 안 해, 클릭 해제를 해볼게요. 자, 그냥 밑에 면은 우리가 했으니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볼게요. 적용. 자, 그랬더니 이 세 세트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했더니 R2, 4, 6, 자, 이런 부분들을 각각 우리가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었죠. 한꺼번에. 그리고 한꺼번에 적용시킬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바닥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선택할 때 하나하나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도 2로 줄게요. 자, 위에 바닥면처럼. 자, 여기서는 지금 한 번만 선택을 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왜?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다 지금 필렛 처리가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바닥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옆에 부분을 다 처리를 하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적용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죠.